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중공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당내 인적 쇄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신복으로 알려진 천민을 충칭시 당서기가 상하이시 당서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중공 당내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천민을과 같은 정치국 위원인 딩셰상 중공 중앙판공청 주임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 다른 정치국 위원인 루허 중국 국무원부총리는 올해 70세로 정치국 7상팔하의 정년에 도달했지만 미중 간 각축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도 중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20대 전대 이후도 은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공 중앙 정치국 구성원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등 4개 직할시와 강둥, 신장 등 2개 성의 6개 성급 행정구역 당서기는 모두 정치국 위원입니다. 2017년 19대 정치국에 입성한 이들 6명의 지방 고관 가운데 천치앙근은 신장 서기에서 물러났지만 새 보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습니다. 천민을과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리창 상하이시 서기, 리홍종 텐진시 서기, 리시 강둥성 서기 등 5명은 갈래에 따라 곧 열릴 전국 양회 이후 새로운 직책을 갖게 됩니다. 이들 6명의 지방 고관 중 당 소식통에 따르면 리시 서기가 강둥성 전국인민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20차 전대 이후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리홍종 서기도 베이징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 몸담고 있는 차이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시 서기인 리창은 시진핑의 저장성 서기 시절 유력한 조력자로 베이징에 차출될 예정입니다. 소식통들은 리창이 중앙으로 이동할 경우 상하이시 당서기의 빈자리는 천민을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에선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정치국 위원의 7상팔하의 불문율에 따라 67세의 연임, 68세의 정년 퇴직해야 합니다. 중공 20차 전대에 이르면 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 외에 리잔수, 한정도 이미 정년에 도달했고 정치국 위원 중 루허, 양제처, 거성쿤 등 9명도 이미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시진핑이 연임하면 전체 정치국에는 11개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신문은 중공 20차 전대 이후 시진핑과 지방정치 시절 관계가 좋았던 당정 관료들이 정치국에 발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들어갔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휴전의 서강은 보이지 않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을 둘러싼 위기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침공에 대해 금융, 에너지, 군사, 과학기술, 스포츠 및 기타 상품 수출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제재로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하고 주식 시장이 요동치면서 하한가로 떨어지고 금융위기, 외국 기업 철수, 경제 붕괴를 앞두고 러시아 내 여러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 당국에 따르면 키예프 인근 러시아군에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이 시스템을 첨단과 아이저캔드스로 교체하는 등 퇴역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왜 중요한 함락 단계에서 도태된 구행 미사일을 교체했는가? 이는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신행 미사일은 소진 후 칩을 보충받지 못하고 새 시스템 미사일도 칩 없이는 작동하지 못해 무기고에 있는 골동품 시스템을 빼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푸틴의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철저했는데 현재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수 있게 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진과 소식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가득 찼습니다. 20여 년 전 러시아에 정복당한 체체는 크렘린궁에 아직 완전히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진영에 가세해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푸틴이 4분 5열의 위기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한 파리다 루스타모바 기자에 따르면 그는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인터뷰했으며 일부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낙담하고 두려워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며 세계의 종말과 같은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뉴스 사이트 RBC에서 근무했던 루스타모바는 많은 소식통들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출병은 푸틴의 최측 큰 관료인 러시아 국방장관과 국군 참모총장 길라시모프와 방첩 부서장은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루스타모바는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과 관료들로부터 좌절과 두려움을 느꼈다며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분위기가 매우 무겁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아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적 진전 분리와 제재 압박 속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미 정보 당국자가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핵 무력 버튼을 누를 확률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8일 하원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의외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태세가 과거 국제위기에서 보았던 것 이상으로 변화된 것은 아직 관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억지력이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푸틴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한 뒤 핵무기에 의존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타운대 국제관계 교수이자 전 미 국방부 핵억제정책 고문인 매튜 크로닉은 푸틴이 핵무기에 호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패하고 정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면 전술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핵탄두 하나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괴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러시아는 핵무기 시연, 전술적 핵탄약, 예를 들어 지대공 미사일 등 파괴력 제한적인 옵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충돌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이 계속 싸울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대는 몇 년 전 러시아와 나토의 핵전쟁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바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몇 시간 만에 9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1월 현재 핵탄두 6,255기를 보유해 미국의 5,550기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350개지만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크로닉 고문은 미국은 냉전 절정기의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에 더욱 의존해 필요할 경우 중공과 러시아의 동맹국 침략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4일과 5일에 개막한 중공 양해가 진행 중이며 양해에서 가정과 출산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소위 대표들은 각종 진기한 제안을 했습니다.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은 배우자 선택 관념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 건의는 한때 바이두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화닷컴 인민정보는 8일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 소장 허단이 남성도 가정, 육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더 많은 육아 책임을 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허단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남자 청년들이 짝을 찾지 못해 걱정스럽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젊은 여성이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배려하고 함께 책임지는 따뜻한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허단은 또 저출산 문제에 빠진 많은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 문화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는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고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여성은 직업 발전과 가정 관리, 자녀 출산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결국 출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한때 바이두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지만 많은 네티즌은 빈곤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은 파트너가 부족한가? 결혼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다. 결혼하려 하지만 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다.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남성을 찾지 못해서라고 한다면 편파적이다. 여자는 훈남과 돈 많은 남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머리가 정상이라면 기본적으로 돈 많은 남자를 고르리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3천만 명 더 많기 때문에 총각이 많은 것입니다. 중신앙 차이나뉴스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제7차 전국 인구조사 결과 남성이 7억 2,334만 명으로 51.24%, 여성이 6억 8,844만 명으로 48.76%를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3,490만 명 더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남성 인구가 51.24%, 남성이 여성보다 3,490만 명이 많다. 시조의 평행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공 통치에 의한 것이며 가족계획 정책이 국가에 끼친 유해와 후유증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 남성이 파트너를 찾지 못해 지하철에서 쇠못으로 여성의 손을 찔렀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해당 사건을 다룬 두반의 기사는 삭제됐습니다. 트위터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가 여성의 손을 쇠못으로 찌른 것이 바로 관절염이라 장갑을 끼지 않았으면 손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신고를 한 후 경찰은 CCTV를 통해 그 남성을 찾아냈습니다.河南省 저우크 출신의 33세 남자는 소개팅이 잘 안되고 여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여 혼을 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쇠못으로 여성의 가방과 옷을 긁거나 체액이 묻은 못을 여성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성에게 여론을 조성했다고 삭제해야 한다라며 모든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